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는 한 칼에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소비자 후생,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석해 주시기로 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신데, 중고차 딜러의 특성상 많은 고객분들이 수시로 연락 오시고 업무가 많으신 관계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늦출 수 없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중고차 딜러 실태파 연구 발표 및 처우 개선 토론회를 참석하신 분들의 심찬 박수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사무국장 겸 중고차 딜러 지회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유현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분이십니다. 경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이시면서 업무법인 상록 변호사이신 강신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실 두 분이십니다.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이신 신석진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법적 토대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이신 조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체인 단체입니다.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김기호 협회장님 모셨습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인데요.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경기도 중고차 딜러지회 지회장이신 조덕현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또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이십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의 연구위원이신 최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축사해 주실 분들은 바로 소개해드리면서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원이신 윤경선 시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동자나 단체에서 이런 부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되게 고마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배운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고 작년 선거 때 만나서 일부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 평동에 특히 우리 중고차 딜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의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힘찬 발걸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 수원무 지역의 지역위원장님 이병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이 또 수원에 전국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종사자도 그 정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관심이 많았고 수원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 매우 크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중고차 딜러분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딜러분들의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보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수원 중고차 산업이 수원 삼성전자 다음으로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노동자들, 딜러 여러분들이 법적 지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오늘 연구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유의미한 내용들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윤경선 시의원님이 계시지만 시 조례로 할 수 있는 일 함께 노력하면서 오늘 공부하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중고차 딜러 종사자 실태조사 경과 발표에 대해서 신석진 운영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올해 3월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실태조사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23,000원을 주고 AI를 통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딱 지퍼티에다가 넣었더니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은 대충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선량한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세련되고 프로다운 이미지, 뒤에 차들이 쫙 서있고 그래서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그려줬어요. 제가 왜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조사 분석을 막 5월달에
초롱이라고 하죠. 마동석한테 한 대 두들겨 맞고 침수차를 3천만 원에 팔려다가 결국 걸려서 돈 3천 원 주고 두들겨 맞고 울면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뒤에 있는 여자가 이 차가 3천만 원 맞아요?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만 하고 잠깐 지나간 게 아니라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찾아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는데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악수도 못하고 이 영화를 1,000만 원 관객이 볼 동안 단 한마디에서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조선적인 경우에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 우리 사회에서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이 아주 열등한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놓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친수차를 사기로 파는 사람들, 저 사람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인식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되게 찝찝했던 게 15세 이상 관람가였습니다. 만약에 중고차 딜러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영화 한 편 보러 갔을 때 그 아버지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과의 발과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회를 자정해주신 강신하 변호사님 주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공행위상 딜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떼고 나면 받는 금융도 불러오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 중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딜러에 대해서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면 신뢰를 보호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주시는데, 사실은 근데 사업주에 종속된다고 해도 이게 사업주가 노조로 된다고 하면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협회장이신 김지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본 제가 작성해오고 이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 지가 만 20년이 되는 해이고, 지금에 비하면 2003년도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에 비해서 일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와 세금, 매체 발달 등으로 중고차 판매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이 유통단계, 마진 구조 등이 오픈이 되면서 마진을 줄어들고 매매 전과 후에 해야 하는 잡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 예전과는 달리 인구의 증가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빼놓고는 365일을 하루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치열한 매입 경쟁과 판매 경쟁, 빠져만 가는 금리,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안정되지 않은 수익과 정해지지 않은 근무 시간, 재고 차량들의 이자율 상승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판매 기간이 늘어나고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부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달리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뭔가 제도적인 어떤 보호장치를 만들고 중고차 딜러들의 직업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고민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올해 중고차 딜러들이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해본 결과 나 혼자만이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딜러들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일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어떻게 해볼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였고 24년도 한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지 짐작만을 본 대비책이나 방안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딜러 동료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되어 딜러 스스로도 외면하던 딜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딜러들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보호를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명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딜러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우리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전국의 모든 딜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동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중고차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느끼는 어려움을 좀 중심으로 좀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검토한 의견들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다른 형태의 근로자분들도 계신데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실 좀 종속적인 그 관계 속에 있고 근로자들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도 아니고 임금 근로자도 아니신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도 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중고차 딜러분들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형 중고차 매매 업체는 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쪽으로만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그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 자격증 제도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좀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은 계속 늘어나고 사실 선량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일본의 좀 사례가 있듯이 범죄 신원 조회라든지 뭐 교육 이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이 애를 쓰면 신뢰성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소비자도 후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성차 업체에 진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형태로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아주 좀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신뢰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뭐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중고차 딜러 지회장 조덕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그 사연을 작년 22년에 금리 인상 사태로 많은 동료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왔던 터전을 버틸 수 없어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중고차 딜러는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그걸 쭉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중고차 딜러가 여러 번 나왔는데 결혼을 할 중고차 딜러가 없어요. 저녁 식사가 없어요. 집에서 밥 먹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소주를 먹으면서 동료들과 삶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야박했습니다. 어차피 기왕에 내고 있는 세금, 그 세금 남의 이름으로 내지 말고 내 당당하게 노동자가 되었건 사업자가 되었건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세금 내고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이러려면 일단 노동자로 살아가는 중고차 딜러가 된다고 선언하고 우선 단결권만이라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오늘 이 자리를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의 시작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로 노동조합을 투표한 지회장이 계신 지혜 형태로 지금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정부에서 몇 개 있는 걸로 알는데 실제로 정부를 활동하는 곳은 아마 이렇게 지회장님 지회에서 지금 이 토론회도 연구도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 같고요. 사업자 단체, 매매 상호중도 다 연합회 차원에서 발굴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 또는 지자체나 뭐 관련 중앙부처 이것과의 노사교섭, 노조교섭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이 있고 활동이 되면서 제도적 개선책으로 가는 게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중고업체,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헤이블러 같은 이런 데는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도 어떤 기사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고 우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개별 중고차 딜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두 개를 약간 구분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미지 극복을 위해서도 단체, 노동조합이든 그런 자주적 단체가 모여서 하루빨리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상대방이 상사 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한다고 해서 상사 대표하고 20, 30명 딜러들이 모여 교섭을 하는 것이 방직비 얼마가 오르는 것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개선도 가결권을 행사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정 신청을 한다든가 당장 영화가 바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딜러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고 평범한 딜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드러내는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매일매일 의원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은
이런 자리에 오면은 그래도 제가 아주 작은 시험 권력이지만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중고차 딜러, 그다음에 뭐 노인생활지원사,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 만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시험에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주 적기도 해요. 법이 고쳐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끼는데 진보당 국회의원이 내년에는 많이 나와서 법들이 고쳐질 수 있기를 바라고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실제로 종사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보험 관련해서 지원한다거나 당사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당사자가 만든 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정도 이런 부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원시 의사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중고차 딜러에 가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알리는 역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 연맹에 있습니다. 서비스 연맹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배달 라이더, 그리고 가정 방문하고 있는 방문 점검원 그런 분들이 서비스 연맹의 노동조합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의 민족, 6.25, 쿠팡 이치하고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 이런 분들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인데 그분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하고 교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는 교섭도 교섭이지만 국가기관과 그리고 정당과 택배업체, 노동조합 함께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누가 내느냐, 우리가 모여있지 않으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